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떠세요? 과실의 상쾌한 신맛과 벌꿀의 맛처럼 달콤한 모카, 상상만으로 떠올릴 수 없는 와인보다 깊은 향미,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우리가 이 금도의 분야로 잘 건드리지 않던 맞춤법 장르가 나왔는데요. 아, 그렇군요. 맞춤법 장르에 어울리는 우리의 그 한국어 선생님. 유영현 씨가 오랜만에 사연을 주셨죠. 네, 맞아요. 한국어 선생님이시죠. 네, 추석의 요파 씨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잠을 깰 때,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운전을 할 때, 집안일을 할 때 꾸준히 그 알실과 요파 씨를 듣고 있었지만 사연 보내는 것은 오래 쉰 유영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피부가 좋다고 놀리는 외숙모에게 돈을 갖다 쓴 아버지가 사실은 후진을 못하시며 공부를 안 해서 피부가 좋던 고시생 시절 가로수길에서 집 밖에 갇혀 민폐를 끼치다가 그렇죠. 네, 면접에서 지난 연애를 반추할 뻔했으나 할머니의 맛없는 요리를 떠올린 한국어 강사입니다. 네, 다선이세요. 네. 네. 지금 이 두 문장의 이제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기술해 네.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두 문장이 이제 유영현 씨가 삶의 끝에서 볼 장면들이다. 그렇죠. 죽기 직전에 왜 아빠가 후진을 못 온 게라고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랫동안 강사였지만 그의 병행에 공부노동도 늘 해왔는데 요즘은 공부노동이 더 급해서 강의를 줄였습니다. 아, 그렇죠. 공부를 짙게 하다 보면 딴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지요. 그래서 사연을 씁니다. 이제 네. 학위 있다는 걸 더는 미룰 수 없겠다 그렇죠. 생각하는 공부노동자들이 더러 있죠. 더 이상 미루면 이제 못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강생들에게 받는 지지나 애정을 연애에서는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거 옥한돌 씨만큼 망가져 있죠, 사람이. 아니 근데 염세적이에요. 이렇게 두 갈식으로 쓰란 말이야. 이렇게. 그건 그래요. 대신 스트레이트 포워드예요. 네. 두 갈식 맞나? 이렇게 뭐였죠? 하여튼 맞죠? 네. 처음부터 그 주제문이 나오죠. 결론이 나오니 좋네요. 네. 네. 미혼이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당연히 그 세월만큼 연애는 꽤 했지만 진지하게 지속되었던 관계에서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 좋게 될 뻔한 면접에서 원장이 궁금해한 건 이런 거였겠군요. 연애를 꽤 했는지 아닌지. 굳이 그 양반을 이해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 그 면접 때문은 아니고 최근 어떤 일로 제 연애의 특징을 깨닫고 지난 연애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연애를 해도 사랑받지 못하는가를 주제로 짧고 굵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엄청 사랑받았던 연애도 여러 차례 있긴 있었다는 사실. 두 사람이 하는 거다, 복수의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받았을 때, 주는 쪽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동일한 희열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이쪽이 엄청 잘해줘도 되게 잘해줬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연애 관계에서 늘 사랑받지 못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고민하다 보니 그런 건 제가 연애로 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보죠. 많이 사랑받았다면 그것은 좋은 기억일 텐데 나는 왜 기억에서 지웠던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다시 번역해야죠. 그 사람이 별로였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에서 지워진 연애들은 그 특성이 저마다 너무 달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맞춤법을 자주 틀렸다. 이게 왜 방송에서 금기시되는 영역인지 천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천천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네. 네. 어쨌든 여기까지를 이제 정리해 보면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지워졌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맞춤법을 틀렸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것조차 지울 만큼 싫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만큼 맞춤법 틀린 게 죽도록 싫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예를 들어 내가 남들은 잘 모르는 어떤 되게 복잡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차를 고치는 선생이든 사람을 고치는 선생이든 뭔가 복잡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사회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복잡한 일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애인인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해서 짜게 식진 않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규율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스스럼 없이 어기는 사람을 보면 일반 프로토콜을 어기는 걸 보면 짜게 식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에요. 맞아요.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에요. 굉장히 근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이게 과연 뭐랄까, 어떤 선민의식 같은 걸로 볼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춤법 갖고 그렇게 난리를 그렇게 싫어할 수도 있고 친다라고 막 보면서. 실제로 어떤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떼어놓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무슨 해외에 갔다가 애인이 생겼어. 그 사람이 맞춤법을 못 맞춘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영은 씨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은 온라인에서 이성의 매력이 떨어지는 몇 가지 상황으로 상위권에 랭크되곤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시물을 보며 늘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것이 나의 직업병에서 기인한 강박이라면 나를 많이 좋아해주던 착한 그 사람들을 별것 아닌 이유로 가혹하게 차버린 것인가 생각되어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이걸 유영현 씨를 위해서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어떤 사귀었던 분이 쉽게 얘기해보죠. 맞춤법을 자주 틀렸다. 그러니까 썸이라고 생각하기 충분한 상황. 썸이라고. 네, 그 상황이 사라졌죠. 그 맞춤법 때문에. 왜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딱 드는. 네, 그다음부터 거리를 확 두었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네. 왜 안 돼를 이제 캡처해서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지만 그건 못하죠. 또 아니 왜 안 되냐고. 다시 캡처해서 보내는 재파피죠. 거죠.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여기만 다르게. 그동안 사랑받는 연애를 종종 했음에도 맞춤법에 매몰되어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지 회환이 든 것이죠.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처음은 이랬습니다. 20대 초반 제 취향 기준으로 준수한 외모와 귀염성이 있던 그에게선 요파 씨 시작하고 네. 가장 읽기 어려운 해줘요. 네. 그냥 문자입니다. 네. 난 너를 좋아해.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좋아서 지금 내 자존심이 와해되고 있다 이런 뜻이. 좋아해. 이거는 이제 맞춤법이 틀린 게 사실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약간 구례 약간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와해될 정도로. 그래를 구례라고 쓰는 어떤 애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면으로 대화할 때는 참 좋았는데 가까운 사이가 된 후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하니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렇죠. 반복되어 나타나는 확인됩니다. 너는 나 좋아? 나는 너 많이 좋아해.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감정이 와해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시각적으로 웃기긴 웃긴다. 너는 나 좋아를 읽으니까 너는 나 와이 좋아해? 막 약간 이런 교포 영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좋아하냐라는 LA 사투리. 왜 좋아하냐라는 어떤 반문으로 느껴지네요. 좋아? 너는 나 Why? 좋아? Why? 아무튼 지금 유영현 씨의 말에 따르면 이게 애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년 후에 한참이 흘러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 나는 오늘 정신이 없었음. 너는 오늘 뭘 했을까? 그렇게 참 묘한 지점입니다. 굉장히 싱겁게 느껴지죠, 지금? 이게 사실 저만 해도 욕 먹어도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유영현 씨는 좀 달라요. 한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이해해주면서 가르치는 일에 감정 노동을 좀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이걸 또 분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나 좋아와는 또 다른 분류가 가능한. 뭘 했을까? 없었음과 했을까는 없었음은 근데 많이 쓰긴 하는데 그렇죠? 네. 문자화 할 때는 그죠. 음슴체라고 하니까. 그죠. 네. 라고 카톡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영현 씨가 이렇게까지 사례를 들어주셨다는 건 계속 이랬다는 그렇죠. 걸 뜻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계속 실드 쳐드리고 있는데 이걸 나이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나이 많고 지키는 사람들은 뭔 손해예요 이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의아해하며 계속 만나니 이 사람은 이제 이분 유영은 씨는 국어법 개정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개정 전 언어를 쓰면 그 시대의 사람으로 카테고라이즈가 되나 봐요. 우리가 저 어맹부 덕분에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 개정 이전에 배운 사람. 몇 자 적읍니다, 그거. 뭐뭐 함께 먹으면 더 맛이 듭니다가 옛날에. 맛이 듭니다. 기호에 따라 뭐뭐랑 함께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가 옛날에 라면 봉지라든지. 네.
과자 봉지에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의아해하며 계속 만나던 중 어느 날은 그 표기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민감한 분들은 언젠가 한번 말을 꺼내 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그 사람은 자기가 쓰는 것이 맞춤법에 맞는 것이라며 진지하게 따지더군요. 뭐뭐 했음과 뭐뭐릴 까가 아니라 가가 틀렸다라는 건 살면서 처음 듣는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유영현 씨의 예측이 맞죠. 나이를 먹는 동안, 나이가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만, 네. 나이를 먹는 동안 아무런 지적도 안 받아봤고, 스스로 궁금증도 안 가져봤다. 그렇군요. 근데 스스로 궁금증을 안 가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아예 안 읽고 산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혹은 지적받을 위치가 늘 아니었다. 네. 굉장히 권력자였다.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네. 그 후 만난 어떤 이는 이게 제일 어렵네요. 너 오늘 시간 돼? 자, 모두 어입니다. 네. 나는 오늘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늘 바라게 되죠. 오늘은 얘 일이 꼭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꼴을 보지 않도록. 그러면 어이 쌍시옷의 그 글자를 보게 되죠. 잘 됐어를 보게 되죠. 밥 먹으러 가자. 잠깐만. 여기 안돼의 안도 니은 히읗이거든요. 네. 이거 니은 히읗은 맞나? 아니죠. 그렇죠. 니은이죠,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돼야 돼요. 이 사람은 항상 잘 돼야 됩니다. 넌 꼭 잘 돼야 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잘 안 되기만 해봐라. 난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담아두고 사는 거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인데 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늘 그러한 톡을 받았지만 익숙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거슬리는 거죠. 이게 맞으려면, 이 문장이 맞으려면 그 식당의 이름이 밥 먹이어야 되죠. 그렇죠. 어딜 향해 가니까. 그렇네요. 네. 그 다음 사람은 안과 안, 니은 히읗은 잘 구별했지만 되와 돼, 오아이는 네. 틀렸고 이에 더해 희한한 맞춤법을 창조해냈습니다. 저도 약간 이거 싫어하는데 희한한을 희안한이라고 쓰는 거 굉장히 늘 거슬려 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저는 전반적으로 싫진 않은데 희한한은 되게 싫어요. 싫었어요. 그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보이죠. 네. 네. 그 상대방에게 그 친구는 이성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네.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쵸. 굳이 어려운 말을 쓰면서 틀리더군요. 상대방이요. 최고의 꼴불견들이죠. 그렇구나. 맞춤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연인이 되기 전 본인이 먼저 제게 했음에도 맞춤법 빌런들의 게시물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웃기다면서 굳이 링크를 걸어 저에게 공유했음에도 그러한 열정 때문인지 그 사람은 맞춤법 영역을 넘어 비문의 영역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비문을 자주 한다.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다가 강의 외주업체로부터 화가 나고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뭐하냐고 물어 상황을 말하니 그 사람은 영현 씨 너무 유념치 마세요. 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 안 쓰면 필요 없는데 유영현 씨가 저 상황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글 쓰면 굶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념과 개념을 반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걸 받고 나니 화가 빡침으로 발전하더군요. 내가 겪은 난처한 일이 무슨 질병도 아니고 유념이라니요. 유념은 그런 대상에게만 쓰는 거구나. 네네. 유념은 보통 유념치 마세요가 아니라 감기에 유념하세요. 그렇죠. 수칙에 유념하세요. 마인드구나. 마인드 그거구나. 로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카톡을 받은 후 왠지 그날의 난처한 일을 유념해 두고 길이길이 기억해야 할 것 같았어요. 기분이 더 다운되었습니다.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 될 걸 괴념과 유념의 의미나 차이를 모르고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말을 썼겠죠. 네. 그 마인드도 유념과 개념으로 갈리죠. 개념은 마음에 두고 계속 걱정하는 거죠. 네. 이것으로 언짢아 하기에는 그에게 너무 가혹한가 싶어서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유념치 마세요를 정확히 고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다들 이상하다? 틀린 거 아니야? 라고는 하더라고요. 틀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쓸 어휘는 아니에요. 네. 사실 유념치 마세요에서 화가 난 건 그 사람이 그 전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다 그런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화가 날 때는 대부분 이것도 틀리면서 뭘 또 저렇게 이렇게 다른 영역과 다른 영역과 합쳐져서 좀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연애 아니어도 다른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려운 지점이죠.
어느 지점에서 내가 겸손해야 이 지점의 지적을 덜 받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또 그렇죠. 이 남자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게 이제 뭐랄까, 자기를 잘 돌아보지 이게 틀리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대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만약에 맞아요. 주변을 잘 살피거나, 맞아요. 아까 지적한 대로 뭐, 책을 자주 읽는다거나, 혹은 뭐, 주변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네. 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제들. 맞아요. 때문에, 이게 대표하는 것들이 약간 뭐랄까, 말 그대로 좀 더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겸손이 영원히 쓸모 있는 덕목인 이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네. 겸손한 쪽이 조금 더 유식해지기 좋아요. 예. 그런데도 그를 제대로 모르고 부족한 걸 알면서도 공부하려는 노력은 없었고요. 그렇죠. 이런 지점 때문이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무지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에게만 부끄러워한다는 것, 틀리는 걸 몇 번 경험했으면서 카톡을 보내기 전 검색을 한 번을 안 해본다는 것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는 지금 유영현 씨의 이 설명에는 많은 것들이 빠져 있죠. 그 외에 연인이라서 경험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불만들은 저희는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언론인인데 언론인 대부분이 치르는 그 시험 없이 입사했다. 너랑 나랑 같이 그 시험 한번 볼까? 하는 태도에서 저는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유영현 씨의 글 쓰는 능력이 슬슬 까입니다. 네. 이게 뭔데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설명 똑바로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저희. 그러니까 언론인인데 언론인 치르는 시험 있죠, 시험이. 네. 그 시험 안 봤다라는 건 이해했는데 너랑 나랑 같이 그 시험 한번 볼까는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유영현 씨가 지금 맥락을 전달하는데 상당히 실패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한번 잘난 척하면서 그래도 내가 더 잘할 걸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네. 본인이 가진 직업의 책임감을 깨닫지 못하고 말과 글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자신이 생산하는 글에 대해 자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네, 그건 이해했습니다. 내가 맞춤법 꼰대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지금 카톡으로 보내려는 말이 이상하다는 감각조차 없어서 검색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그 사람과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시간 많이 뺐지 않을 테니 잠깐만 봐요 라고 카톡을 했습니다. 네. 저는 메시지 내용보다 이건 빼다는 용도가 다르죠. 쌍시옷의 배지에 시선이 더 가서 뼈지라고 안 쓰고 배지라고 한 거에 시선이 더 가서 이별 감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대체 살을 뺐다는 건지 배에서 가스를 뺐다는 건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제가 맞춤법 빌런들만 만난 것 같지만 맞춤법은 거의 틀리지 않으면서 저에게 애정을 많이 쏟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오래 만났습니다. 네. 그동안 요파시 사연을 들으면서 맞춤법 관련 사연을 몇 번 듣기도 했고 UMC께서 맞춤법을 지적하셨던 것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썼습니다. 조금이나마 공감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요. 제가 한국어 선생이라 언중의 언어 생활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날의 연애사에서 스스로 좋게 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영현 씨가 걱정하는 그대로입니다. 네. 네. 플러스 국어 선생이었던 시절 연애뿐 아니라 수업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숱하게 했습니다. 숱한 경험 중 지금은 이것만 기억나네요. 예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서술자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 책임을 지우다 해서 지우다를 erase로 생각하고 반대로 고르는 경우. 지워버리다. 할 때 그 지우다로. 네. 지금도 제가 맡은 강의의 반쯤은 한국어 강의가 아니라 국어 강의입니다. 한국어 강의가 아니라 국어 강의. 네. 국어 강의 수강자들에 대한 맞춤법 숙달도 기대치가 한국어 강의보다는 높습니다. 이거 왜 빨간색이 돼 있는 거죠? 네. 이건 지금 오타를 에디터가 에디터가 지적해 준 겁니다. 당신도 오타가 있다라는 높습니다. 네. 굉장히 얄밉게 느껴지네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애가 아니고 수업에서 접한 경우에는 정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교환 노동자니까요. 그렇죠. 연인으로서의 저는 선생으로서의 저보다 인내심이 얕은가 봅니다. 항상 다른 어떤 기준보다 그러니까 역할보다 연인이 됐을 때 인내심이 얕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연인에게 기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직업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것을 오칸돌 씨는 이제 만화로 이렇게 그린다고 그렇죠. 했듯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얻고 싶은 것에 대한 거가 투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니까요. 틀린 맞춤법을 가지고 어문규범을 찾지 않고 논문을 찾아 항변하던 요파 씨 사연이 생각납니다. 전 기억 안 납니다. 요파 씨의 역사가 이미 장대하기에 지금은 기억을 못하실 수 있지만 네.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더욱 반가울 것 같습니다. 마음은 네. 유영현 씨가 아니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그냥 입장을 최대한 바꾸는 연습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네. 입장을 바꿨을 때 제가 유영현 씨하고 다른 반응을 할까? 자신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를 보면은 네. 우리 아이가 들으면. 알려주었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네. 원래 유튜브 줬어요라는 말이 표준어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표기를 하려면 주었어요로 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줬어요라고 그냥 했거든요. 알면서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용적으로 쓰인다라는 생각을 자의적으로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많죠. 네네. 우린 표기를 할 때. 이걸 우리 아이가 알려주었어요라고 하면은 읽히기가 뭐랄까 가볍게 읽히지 않는다. 이렇게 입에서 붙어야 이제 맞아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살다가 단 한 번도 자장면이라고 쓴 걸 읽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마그네틱 필드 두들. 네. 네. 뭐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있긴 있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나 유영애 씨에게 저도 굉장히 저희 지낸 방식도 사실은 언제나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가혹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이게 사람과 사람이 네. 맞춤법 문제로 혹은 올바른 표기나 어색한 어휘를 쓰지 않는 문제로 다툴 때 이게 언제나 어려운 게 맞아요. 언어는 언중이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표기하는 방식도 사람들이 쓰는 패턴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한 사람마다 다 언중의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스트릭트하지 않고 느슨해요. 너무 느슨하면 매력이 없을 수는 있죠. 거기에서 다시 저는 유영현 씨 편으로 돌아옵니다. 네. 매력이 없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게 언제나 유영현 씨는 권력자였을 거기 때문에 네. 그 힘을 가진 사람이죠.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았을 테고요. 그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좀 더 유효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추석에는 적어도 네.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추석에는 적어도 친척들 만나서는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낮거든요. 네. 기대치 낮은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영현 씨 고생하는 거 보세요. 오칸도 씨 고생하는 거 보세요. 다들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러면서 갑자기 옛날 방송식으로 끝나. 왜냐면 아직도 저한테 너무 힘든 보름달같이 둥글둥글하게.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저 에디터가 우리가 흔히 아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맞춤법 바보 있잖아요. 예. 오해 말카드. 가볍게 끝내죠. 네. 이거 읽으면서 가볍게 끝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이러면서. 네. 미모가 일치 얼짱은 처음 본다. 이건 진짜 처음 봤다. 하나하나씩 읽어볼까요? 마마일은 중천공은 많이 봤죠. 남아일은 네. 중천금을, 네. 마마일은 중천공. 네. 그다음에 죄인은 오러를 받아라 이것도 많이 봤죠. 오라인데. 오라를 받아라는데 오라를 네. 받아라 나에게. 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삶은 명복을 빌 대상이 안 되는데 잘. 네. 멘토로 삼기 좋은 인물. 불알이던 눈. 나무를 할 데가 없다라는 건 이제 나무를 데가 없다. 땅이 너무 좁다는 그렇죠. 뜻이죠. 이거는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좋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를 할 데도 없다. 네. 야 좋다야 한가위가 이러면서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런 문이 얼마나 좋으니 이러면서 나무를 할 데가 없다. 그리고 백신 얘기 막 음모론 펼치고 방역 조치에 대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항의하고 이러면서 꼭 취사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코로나19가 밥솥이 되죠. 취사율. 미모가 일치 얼짱, 그 다음에 인생의 발여자, 장래 희망, 네네네. 희망, 그 다음에 오해 말카드. 오해 말카드는 그래도. 저 때부터 썼어요, 오해 말카드는. 그러니까, 약간 정겨운 거 같은 게 옛날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네. 역맛살. 역맛살 참 좋네요.
맛있고. 방금 만든 명태살을 뜻하는. 아니, 이런 거를. 영맛살. 그 맛살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영맛살. 그 맛살 튀김 같은 거 팔면서 쫄깃쫄깃한 영맛살 하면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외숙모. 네. 외숙모는 이제 외 할 때 외에다가 승모근 할 때 승모. 외숙모. 삼촌의 부인을 외숙모. 네. 취사율 90% 지뢰사정법. 아니, 나 이거 뭔가 했네. 지뢰사정법. 네.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이건 본 적 없다. 이것도 근데 제가 좋다라는 건 말이 되네 부분이 좀 있을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약간 뭐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재산을 도둑맞는 것과 뇌 수술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각성한다는 거죠. 뇌 약간 고친다. 내가 늘 이런 습관이 있다. 약간 문을 잘 안 잠궈 놨다던가. 제가 이 중에 실제로 누가 쓰는 걸 본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신뢰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신뢰하고 있지만 나이. 그렇죠. 네가 나이가 어리거나 늙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불신하진 않을 거야. 우리는 사업은 계속 널 되는데. 신뢰해. 하지만 몇 살이냐?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건데 나이가 몇인지를 일단 알고 찍자. 라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실제 생활에서 있어봤다. 그렇습니다. 네. 띄어쓰기. 네. 네, 가볍게 소비하니까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